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해할 곳은 지도 위에 그려진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역사를 나누는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항해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닻을 올리고 미스터리의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북대서양 서쪽, 플로리다 반도의 마이애미, 대서양 한가운데의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이 세 점을 지도 위에 찍고 선으로 이으면 우리가 아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공식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순찰하는 기관도 없고 항해 지도에 경고 문구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그저 북미 대륙과 열대 기후가 만나는 매우 번잡하고 변덕스러운 바다에 붙여진 별명일 뿐입니다. 그 면적은 대략 텍사스주 크기와 비슷하며 이는 엄청난 넓이의 바다와 날씨를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은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마이애미는 대서양의 물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좁은 해협인 플로리다, 해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후안은 카리브해 동쪽 끝에서 광활한 대서양과 만납니다. 그리고 버뮤다는 가장 가까운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호초로 덮인 외로운 화산섬입니다. 이 세 지점 사이에는 바하마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얕고 투명한 모래톱과 짙고 깊은 해구가 뒤섞인 미로 같은 곳으로 돛과 바람에 의지하던 시대부터 수많은 항해사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플로리다 해협, 동쪽으로는 드넓은 대서양,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대륙붕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의 해전은 선반, 급경사면, 그리고 수심 8,000m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해구를 포함한 복잡한 지형의 연속입니다. 이 시면으로 가라앉은 현대의 항공기나 선박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저 지역만큼이나 바다 표면도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멕시코 만류입니다. 카리브해에서 태어난 이 따뜻한 해류는 플로리다 해협을 거쳐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속 수 킬로미터, 마치 바다 속에 흐르는 거대한 강과도 같습니다. 구명환이든 나무판자든 이 해류에 떠있는 모든 것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색 구조 작업에서 단 1시간의 지연이 수색 범위를 엄청나게 넓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씨. 이곳은 거대한 공기 덩어리들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겨울에는 대륙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따뜻한 바다 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여름에는 아열대 고기압이 무역풍을 불어넣습니다. 오후가 되면 바다 위로 거대한 구름 기둥이 솟아올랐다가 강한 비바람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용오름 현상도 드물지 않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날은 엽서 속풍경처럼 평온하지만 변화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맑은 아침이 평온한 오후를 보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오가는 인간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이곳은 위험의 지리학이 완성됩니다.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화물선, 플로리다와 카리브해를 오가는 유람선, 그리고 수많은 개인 요트와 경비행기들.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사고 발생 건수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적한 바다보다 더 많은 사고가 기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이 지역에 과장된 명성을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설명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호기심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얕은 바다 바로 옆에 상상할 수 없이 깊은 바다가 있고 평화로운 아침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난 폭풍으로 변하며 잔잔한 바다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곳. 수세기 동안 수많은 여행자들이 남긴 이야기와 기록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미스터리가 자라나기에 더없이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가 아닌 한 장의 지도로부터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강한 해류와 변덕스러운 날씨, 복잡한 지형 위로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지나가며 남긴 5세기의 이야기.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각형 안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92년 가을 비좁은 선실에서 쓰인 한 편의 항해 일지에서 발견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서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9월 13일 그는 자신의 배 산타마리아 호위 나침반 바늘이 더 이상 북극성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자기 편차라는 명확한 과학 현상이지만 하늘과 나침반을 가장 신뢰했던 당시 선원들에게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였을 겁니다. 몇 주 뒤인 10월 11일 밤 콜럼버스는 수평선 근처에서 깜빡이며 오르내리는 듯한 먼 불빛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지 발견만을 기억하지만 이상한 불빛과 흔들리는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는 항해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또한 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해초 더미를 통과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훗날 사르가소해라 불리게 될 바다의 북동쪽 가장자리였습니다. 사르가소해는 북대서양의 거대한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순환하며 해초와 부유물들을 가두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이곳의 해초 사르가숨은 작은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물에 뜨는데 초기 탐험가들은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밭이 펼쳐진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면 돛담배는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는 선원들 사이에 불안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배를 삼키는 해초의 바다라는 공포는 사실과 달랐지만 생생한 공포는 신중한 정정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 바하마 제도는 대서양 해적들의 비공식 수도가 되었습니다. 섬들 사이의 복잡한 해협과 얕은 바다는 작고 빠른 배들이 매복하고 탈출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검은 수염, 캘리코 잭과 같은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상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 선박의 실종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종종 인간의 탐욕과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암초와 폭풍, 해적의 역사가 뒤얽힌 이곳의 바다는 점차 선체를 집어삼키는 곳이라는 악명을 얻게 됩니다. 항해사들은 폭풍우 속에서 돛대에 피어오르는 푸른 불꽃, 즉 세인트 엘모의 불을 보았고 발광 플랑크톤이 배의 항적을 따라 빛의 궤적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런 광경을 마주한 선원들에게는 바다와 하늘이 살아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기록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기묘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무대 위에는 더욱 극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들의 기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미 해군 함선 피커링호는 약 90명의 선원과 함께 카리브해를 떠나 북쪽으로 향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리케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남은 것은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차가운 공식 기록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881년 엘렌 오스틴 호위 괴담입니다. 사르가소해 근처에서 선원 없는 유령선을 발견한 엘렌 오스틴 호위 선장은 배를 항구로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선원 일부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낀 후 유령선은 또다시 감쪽같이 사라졌고 며칠 뒤 다시 발견되었을 때 배 안에는 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바다의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스터리는 바다에서 하늘로 확장됩니다. 그 서막을 연 사건은 바로 USS 사이클롭스 호의 실종입니다. 1918년 3월 306명의 사람과 망간 광석을 가득 싣고 바베이도스를 떠난 이 거대한 해군 수송선은 볼티모어로 향하던 중 아무런 조난 신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공격, 내부 파괴 공작, 악천후 속에서의 구조적 결함 등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사이클롭스 호위 잠해함 두 척 역시 비슷한 항로에서 무거운 광물을 싣고 가다가 사라지면서 이들 선박의 설계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의 활용점정을 찍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5년 12월 5일 맑은 오후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에서 5대의 어벤저 뇌격기 편대 19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총 14명의 승무원을 태운 이들의 임무는 바하마 인근 해상에서의 간단한 항법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무렵 편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관제탑에 들려왔습니다.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 키스제도 상공에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관제탑에서는 그들이 플로리다 동쪽 해상에 있으며 서쪽으로 비행하면 기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교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는 저물고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함께 불시착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들려온 마지막 교신 중 하나였습니다. 해군은 즉시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13명의 구조대원을 태운 마틴 마리너 비행정이 19편대를 찾아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 비행정마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순간에 5대의 뇌격기와 1대의 구조 비행정, 총 27명의 목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해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시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기름띠 한 조각, 비행기 파편 하나, 구명조끼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해군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 원인 불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편대장의 항법 실수, 악천후,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착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남았습니다. 19편대 사건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는 더 이상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항공기 실종 사건의 하나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1948년과 1949년
1년 간격으로 영국 항공사의 스타타이거, 호와 스타 아리엘호가 버뮤다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대는 악천후 속에서, 다른 한 대는 완벽하게 맑은 날에 실종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는 액체 유황을 가득 실은 유조선 마린 설퍼 킨호가 플로리다 해협에서 사라졌고, 조사 결과 노후한 선체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기술적 결함. 하지만 증거가 없을 때 우리의 상상력은 그 빈 공간을 미스터리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은 바로 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성항법 장치, 정밀한 기상 예보, 그리고 발전된 통신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종 사건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어쩌면 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학의 한계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